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우리 정부가 9.19 군사 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안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그리고 지난해 국민의힘의 여당 국방위 간사였던 신원식 현 장관이 당시 간사 시절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8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13차례나 전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최혜병 순직 사건 때문에 전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진실은 무엇일지 하나하나 또 따져보겠습니다. 자, 사성장군 출신입니다. 군사안보 전문가 김병주 민주당 의원 모셔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주블리 김병주입니다. 네. 자, 어제 현충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의원님? 네, 저는 현충일 날 바빴습니다. 현충일은 또 지역에서 네. 참배 행사가 있었고요. 또 거기에 이어서 지역에 불암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현충일을 맞이해서 6.25 전쟁 때 육군 사관생도들이 불암산에서 호랑이 유격대를 만들어서 예. 거기에 북한군의 후방을 교란하고 차단하다가 전사한 사건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영령을 위로하는 위령제가 있어서 두 군데 참석하고 그랬죠. 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참가한 현충원에는 못 참가했고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지역에서 네. 현충일을 기리는 행사를 네. 가지셨다라는 건데요. 현충일 6월이 되면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 기리고 우리 선열들의 끝을 기리는데 지금 한반도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네.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고 특히 우리 정부가 9.19 군사 합의의 전제 효력을 정지했는데 네. 근데 그 효력 정지했다는 말씀 들으시면서 시청자분들 중에는 지난해 11월에 효력 정지한 거 아니었나?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지난해 11월에는 비행 금지 구역에 대한 효력 정지를 한 것이고요. 이번에는 9.19 군사 합의 전체를 효력 정지를 한 것이죠. 네. 네. 그러면은 그때와 지금 상황을 비교해 보면 아니 그때 어차피 북한도 폐기한다고 한 거 아니냐?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렇게 효력 정지 다 하는 거 문제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지적을 할 수는 있는데 네. 사실은 법을 지키지 않는 범법자가 많이 생긴다고 법을 없애서야 되겠습니까? 법을 안 지키는 범법자가 많이 생기면은 네. 법을 지키라고 요구를 하고 또 법을 지키는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네. 범법자가 생긴다고 법을 없애면은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어서 혼란을 가듯이 이러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오물 풍선을 북한에서 1,000여 개 이상 우리 쪽으로 보내서 네. 혼란을 시켰잖아요. 이거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배인데 그러면 정전협정 위배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북한이 그럴 때마다 정전협정 위배 효력 정지를 해달라 파기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정전협정 위배를 많이 할 때마다 정전협정 지키라고 우리가 강요를 하고 북한에 요구를 하고 정정 위반 사례를 조사해서 국내나 국제사회에 공표를 해서 북한의 도발을 이런 도발이 있다라고 하고 또 필요하면은 여러 가지 제재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사실은 오물풍선 온 거는 정전협정 위배인데 애무섭게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하니 참 어이가 없는 거죠. 네. 맞지 않는 그래서 9.19 부분이 있다. 군사합의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윤석열 정부나 또는 국민의힘에서 몰라서 그런 것인지 네. 아니면 알고도 문재인 정부에서 한 것은 무조건 지우기 하려고 예. 하는 안이 아닌가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 지우기의 일환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네. 9.19 군사합의의 원뜻만 정확히 알면은 그것은 이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효력이 정지가 되면 그러니까 네. 9.19 군사 합의 덕분에 우리가 일단은 남북 간의 우발적인 충돌을 좀 막아왔다. 네. 이렇게 많이들 보고 있는 게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인데 네. 윤석열 대통령 어제 현충일 이제 추념사에서도 힘에 의한 평화,
그러니까 네.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9.19 군사합의를 효력 정지를 해놓고 제출하라고 효력 정지를 했습니다. 해놓아야지 우리가 그 지역에서 서북도서 또 군사분계선 5km 안에 여기서 훈련도 하고 북한을 향해서 아 우리 힘이 이렇게 세다 까불지 마라 뭐 이른바 그런 식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런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9.19 군사합의와 군사 대비태세하고는 거의 함수관계가 없어요. 사실 9.19 군사합의가 된다고 해서 효력이 계속 유효할 때도 GOP에서 지상에서는 경계 작전을 차질 없이 해왔던 것이고 네. 해상에서도 NLL에서 우리 해군들이 철통같이 경계를 했던 것이고요. 공중에도 마찬가지 경계를 하고 있는데 네. 무슨 군사 대비태세의 영향을 그 제한을 받는다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말에 어폐가 있고 네. 물론 훈련이라든가 또는 감시하는데 약간의 제한은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이것은 우리 측 항상 군사학에서는 우리도 봐야 되고 적도 봐야 돼요.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다라는 손자병법의 말도 있잖아요. 네.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위태롭지 않다는 것인데 나만 알고 적을 모르면은 위태로워지고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우리의 군사 대비태세에 약간의 제한이 있으니까 없애야 된다는데 북은 훨씬 더 제한을 많이 받았던 게 9.19 군사 합의거든요. 아,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르고 이렇게 폐기하는 것은 우리의 안전판을 제거했다고 봐요.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조금 제가 네. 설명을 드리면은 6.25 전쟁이 끝나고 정전협정을 맺었잖아요. 정전협정의 핵심은 지상에 완충구역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북쪽 2km, 남쪽 2km에서 4km의 완충구역, 비무장지대를 둔 겁니다. 이 안에서는 총을 들고 또는 무장을 중무장을 하고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군사 분계선 안에 비무장지대가 사실은 그동안 의도적이든 또는 우발적이든 충돌을 남북한 내 휴전선 일대에서 막아준 게 사실이에요. 4km 안에는 그런 제약 조건이 있었으니까.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해상과 공중에는 사실은 완충구역을 6.25 전쟁이 끝나고 두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해군력과 공군력이 우리가 월등히 앞서다 보니까 전 제해권, 전 공중권, 제공권을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굳이 완충구역을 둘 필요가 그때는 없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북한의 해군도 강해지고 공군도 강해지고 하다 보니까 특히 서해 NLL 일대에서는 무력 충돌이 잦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우리 백령도, 연평도, 서해 5도 주민들은 엄청나게 고통을 많이 받았죠. 예를 들면은 연평도 포격도발이라든가 서해 교전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공중에서도 마찬가지 무인기 침투 이런 사례들이 빈번했고요. 그래서 되게 불안해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문재인 정부에서 인식하고 지상뿐만 아니라 해상 공중에도 완충구역이 필요하다. 해서 완충구역을 둔 것이 9.19 군사합의예요. 그러면은 지상의 완충구역은 9.19 군사합의하고 일부는 정전협정에서 한 거와 중첩이 되죠. 비무장지대 이런 건 그렇네요. 그대로 유지되니까. 그럼 오물풍선 넘어온 것은 사실 9.19 군사합의와는 관계없어요. 그 9.19 군사합의의 풍선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무인기에 대한 것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정전협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서 유엔사 같은데 제기하고 유엔사에서 또 조사를 하고 유엔에 보고하고 여러 가지 제재를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마치 이때다 싶어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하니까 그야말로 한반도에서 안전의 안전판을 제거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정부는 뭐 이렇게도 얘기할 것 같아요. 북한이 이렇게 오물풍선을 보내고 또 오물풍선이라는 게 뭐 쓰레기가 들어있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거기에 이제 화학 관련된 생화학 무기 이런 그렇죠. 것들이 들어가면 큰일 난다. 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확실하게 보여줘서 북한이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대응 방안으로
이렇게 군사합의 폐기하면서 확성기도 설치하고 여러모로 강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전략적인 판단인 것 같은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실 오염 풍선 보낸 것은 명백히 북한이 참 너무나 더티하고 그렇죠. 치졸한 오물풍선. 도발이죠. 네. 네, 오물 풍선을 보낸 것은 진짜로 치졸하고 더티하고 이러한 도발은 대단히 규탄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조치도 문제가 많아요. 군과 대통령실 조치 다 못했어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오물풍선이 왔을 때 군에서는 매뉴얼이 없어요.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 그러다 보니까 총 한 발 못 쏜 겁니다. 매뉴얼이 없어요? 네, 예. 그 아주 심각하죠. 그러니까 그 군사 분계선을 넘어올 때 네. 고무풍선을 격추시키는 것이 가장 좋죠. 그런데 군에는 무대응으로 해놓고 별명이 참 가관이에요, 가관이요. 예를 들어서 총을 쐈는데 총알이 북쪽으로 넘어가면은 교전이 일어날 것 같아서 안 했다. 첫 번째 이유가. 네. 두 번째 그 안에 이제 하생방 무기라든가 그런 게 위험 있으면 물질이 위험 있으니까. 물질이 있으니까 내려왔을 때 제거하는 게 낫다. 첫 번째도 문제가 있고 두 번째도 문제가 있어요. 고무풍선이나 이런 게 왔을 때는 대공하기로 사격을 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드론이나 무인기나 북한 헬기나 전투기가 넘어왔을 때 그걸 잡는 하기를 대공하기라고 해요. 대공하기. 대공하기는 사격을 하면은 자폭 기능이 있어서 하늘에서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탄이 북으로 넘어갈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고무풍선은 그럼 대공하기로 쏴서 격추를 시키는 것이 맞죠. 근데 총 한 발 못 쐈어요. 그럼 고무풍선 있잖아요. 그것은 아마 군사 분계선 북쪽 한 10km 지점 정도 내외에서 통상 북한은 보내요. 네. 너무 멀리 하던 방향 잡기가 어려우니까. 그럼 군사 분계선을 넘어올 때는 상공 한 짧게는 200-300m, 네. 높게는 한 2km까지 올라가긴 하는데 이것은 1km 이내 거는 충분히 대공하기로 잡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 한 발 못 쏜 거죠.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격추시키는 게 좋은 거고 네. 그 안에 오염물이 있어서 그래도 피해가 적었지 화학무기나 생물학무기나 폭발물이 있었으면 예. 후방 지역에 엄청난 피해가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사격해서 격출시켜야 되는 겁니다. 하생방 무기가 있는 경우는 군은 보호 장비가 있어요. MOPP. 그런데 후방에 있는 우리 아유, 그럼요. 국민들은 보호 장비도 없잖아요. 무방비 상태죠. 그래서 거기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조치도 못했고 네. 1일차에 260개가 넘어왔는데도 못했고 며칠 지나서 한 1000여 개 넘어왔을 때도 못했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 대통령실은 어땠냐? 이것은 진짜 새로운 더티한 도발이에요. 새로운 형태의 도발인데 260개 넘어왔을 때는 NSC도 열지 않았어요. NSC를 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은 어디 갔느냐? 국민의 연찬에 가서 맥주 마시면서 기분 좋다 하면서 그 어퍼컷 날리고 세레모니 하고 국민은 불안해하는데 그 천여 개 그 다음에 넘어왔을 때 그제서야 NSC를 열고 뭐 학생기 이런 걸 재개하겠다 9.19 군사합의 효력 그제서야. 정지하겠다는데 대통령실에서 하는 조치도 군사적인 대응만이 아니라 외교적인 조치, 기타 조치들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만 알고 두 개는 모르는 이런 조치를 하니까 점점 남북한 관계가 악화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의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어떻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9.19 내놓는 해답들이 아주 잘못된 해답들만 하고 역사적인 어떤 오점 패착을 남기고 지금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오물풍선이 넘어왔으면은 그 왜 넘어왔는지 원인을 따져보고 네. 원인을 제거하든지 아니면 오물풍선에 대해서 확실히 거기 맞는 대처법을 내놔야 되는데 뭐 원인 제거도 안 되는 것이고 탈북단체가 또 어제 또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북 전단을. 네. 그리고 날아왔을 때 어떻게 할 건지 매뉴얼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냥 대책은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 네. 이게 상황에 맞지 않는 목소리만 내고 당연하죠. 있다는 거네요. 오물풍선 넘어온 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본인들도 얘기해놓고 그럼 정전협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9.19 군사합의 파기라고
하는 효력 예. 정지라고 하는 다른 묘한 해답을 내놓고 있으니 너무 어이없는 거죠. 어이가 없다. 네. 왜 이렇게 나온다고 보세요? 윤석열 정부, 윤석열 이 대통령실에서 왜 그러니까 이런 대책을 내온다고 보세요? 제가 봤을 네. 때는 한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군사 합의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위기 관리 능력, 오물풍선이 오면은 어떻게 하고 이런 위기 관리 능력이 일단 없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도 무능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것은 무조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 문재인 정부 지우기의 일환으로 국민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또 마지막 의심은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지지율이 21%로 최저점을 찍고 한국갤럽 조사 결과에는 또 그런 지난주에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 네. 또는 총선에서 아주 참패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으니 여론이 최악으로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이런 국면 전환을 이런 데서 찾지 않나. 그러니까 긴장을 조성하는 면도 저는 있다고 봐요. 우리 정부가 오히려. 북한이 그렇게 오면은 꼭 군사적으로 맞대응을 하지만은 또 한편은 이것을 외교적으로 풀든가 또는 미국과 중국을 설득해서 푸는가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또는 다른 건 남북 없어요. 그 장성급 회담을 제의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뭐 경제적인 제재를 한다든가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도 내놓지 않죠. 국제사회에서는 이 군사적인 어떤 도발이 있으면은 다양한 옵션을 만작거려 만지고 있는 거죠. 외교적인 옵션, 경제적인 옵션, 뭐 또 다양한 그리고 마지막 수단이 군사적인 옵션인데 우리는 지금 윤석열 예. 정부는 바로 군사적인 옵션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지금 계속 네. 몰려오고 있고 네.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는데 이걸 낮춰야지 우리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생업에 종사하고 또 우리 경제도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것도 없이 잘 될 텐데 그건 아예 생각이 없다, 안중에 없다. 위기 관리 능력이 없는 거죠. 어. 위기 관리 능력이 사실은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우리는 위기 관리 측면에서 남북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네. 늘 해왔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메커니즘이 안보가 조금이라도 무너지는 기미가 보이면은 경제가 먼저 무너지는 구조가 돼 있잖아요. 네. 안보가 불안하면은 가장 먼저 행동하는 것이 우리 투자금들이 빠져나가고 해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그러면 경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네. 이것을 위기 관리를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조심조심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 누구나 하는 방법이죠. 상대가 욕하면 나도 욕하고 상대가 내 뺨을 치면 나도 뺨을 치고 이런 것들은 가장 쉬운 방법이고 위기 관리 측면에서 외교적인 측면이라든가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해 나가서 관리를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죠. 그럼 네. 그동안 지금 통일부가 왜 있고 외교부가 왜 있습니까? 국방부만 있으면 되지. 그렇지 그렇네요. 않아요? 예. 어. 외교적인 어떤 조치나 노력은 아예 없고 네. 통일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걱정됩니다. 네. 이게 뭐 국지전 더 악화된 국지전에 더 나아가는 그런 네. 충돌이 있을까봐 뭐 북한도 자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도 지금 확성기를 틀어대고 할 수 있다, 재개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성기 방송도 지금 준비하고 언제든지 네, 틀 수 한다고 있고 한다고요? 북한이 달렸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은 실제 학성기를 트는 것은 법을 위배하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요? 남북 관계 발전법에 예, 보면은 네. 실제 확성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못 틀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전단만 표현의 자유를 들어서 그 위원으로 위원 결정을 했고 했죠. 예. 그 항목에 보면은 1조와 2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군사 학성기를 든다든가 네. 2조에는 시각물 그러니까 뭐 여기 밤에 북한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유 대한민국 뭐 이런 것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못하게 돼 있는데 네. 헌법재판소에서는 제가 알기로 그 두 개 항목이 아니고 전단에 대해서만 표현의 자유가 우선시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네. 학생기를 틀 경우 실질적으로 그것은 법을 위배하는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 그것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사안으로 네. 보여져요. 네, 자, 전쟁의 먹구름이 이렇게 몰려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은 네, 의원님이 보실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쉬운 길로만 가고 있고 제대로 된 대응하지 못하고 우리 국민도 불안해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이제 북한이 지금 대북 전단을 어제 이제 보냈다고 하니까 단체에서는 보냈다고 하니까요. 거기에 또 어떤 대응이 또 나오게 될지 우리는 또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또 맞대응을 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걱정입니다. 이게 네. 지금 우리 국내 사정도 그렇고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또 안보적으로 그렇고 너무나 혼란스럽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시하고 따져보고 하나씩 파헤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가 바로 최혜병 네, 특검법 이 부분인데 이 말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거짓말 퍼레이드라고 제가 뭐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인데 네.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신원식 지금 국방장관도 그렇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김병조 의원님의 말씀 좀 듣기 전에 광고 말씀 오마이 TV 지금 보시는 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요. 주불리 김병주도 저희가 김병주 의원 유튜브도 함께 동시 송출하고 있는데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채널 주불리 김병주도 많은 성원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보시는 방송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십시오. 네, 박인포츠님이 김병주 의원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라고 말씀 주셨고 노나윤님이 김병주 의원님 엄지척라고도 말씀 주시고 계시고 향우님이 오마이 TV 살아있는 방송입니다. 응원합니다. 또 몽실님도 주불리 김병주 의원님 미남 기자 박종호 기자님 안녕하세요라는 또 선풀도 달아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야 또 네. 많은 분들이 이 좋은 그럼 내용을 볼 수가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네, 네, 좋아요 그렇죠. 버튼 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언급해드린 것처럼 최혜병 특검법 이게 민주당의 1호 당론으로 지금 발의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호 네. 법안으로 지금 발의됐죠. 네, 이거는 뭐 통과되겠죠? 네, 저는 꼭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사실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했고 또 제 의결에서 또 폐기가 됐어요. 폐기됐잖아요. 예. 너무 안타깝게. 21대에서 처리 그 못했습니다. 이후에 지금 증거 자료들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네. 실제 그 폐기된 이후에 여러 가지 재판 과정에서 박정훈 대령의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이 통화한 기록들 8월 2일 날 뭐 3번을 했다. 네, 8월 18분 8일 날 40초 또 동안 했더라고요.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쏟아지고 있고 네. 또 거짓말한 것들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적으로 더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특검법은 꼭 해야 된다는 여론이 지금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22대에서는 최대한 빨리 이것이 통과되어서 네.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정치인의 가장 나쁜 것은 거짓말이에요. 정치 지도자들의. 네. 그런데 지금 이 최혜병 특검법 이 사건을 다루면서 지금 뭐 대통령실부터 해서 관련자들이 거짓말을 한 것이 줄줄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은 더 나쁜 사항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난번에 다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장관에게 8월 2일 당일에만 세 차례 네. 3번 18분 40초 전화한 게 이게 왜 최혜병 특검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었겠느냐, 그러니까 최혜병 수사 사건 관련된 사건이 아닐 수가 있겠느냐라는 의문을 제시했고 또 신원식 간사와 이종섭 장관이 8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13번 통화를 했어요. 네. 근데 신원식 장관의 말은 뭐냐면 그거 다른 현안 때문에 뭐 조국 네. 간부 뭐 관련된 얘기, 그다음에 국방위 운영 관련된 얘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최혜병 관련된 이 수사와 관련된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네. 들으셨습니까? 그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사실 8월 1일부터 8월 8일하고 8월 10일 사이에는 네. 국회 상임위가 열리지 않았어요. 그때는 휴가 기간이었거든요. 국회는.
그래서 그때는 큰 또 국방에 또 큰 이슈가 없었고 가장 핵심 이슈가 최해병 사건이었어요. 그때 8월 2일 날 네. 해병대 수사단에서 경찰청에 이첩한 거를 해소해 오는 과정에서 뭐 집단 항명 수괴죄로 또 입건시키고 박대령을 그래서 온통 언론에서 이걸 집단 항명 수괴죄 이첩 관련 걸 다루고 있던 시점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국방위 간사하고 장관이 그렇게 통할 일이 많지 않아요. 제가 그래요? 봤을 때 국방위가 열리면 하루 전쯤 뭐 그 다음 날 주로 이슈가 어떤 것이 되겠다. 뭐 준비해라. 뭐 또는 뭐 서로 그런 한두 번 통화할 수가 있겠죠. 국방위가 열릴 경우는 열릴 경우에는 어떤 내용으로 회의가 진행될 것 회의가 같다. 하고 뭐 서로 현안이 또 이거다. 네, 이런 현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국민의힘에서 좀 뭐 해달라는 뭐 이런 걸 서로 통화할 수는 있다고 봐요. 뭐 정부 여당이니까. 정부 여당끼리. 네. 그런데 그때는 국방위가 열리는 기간도 아니고 그래서 하루는 한 번은 하루에 5번 통화를 네. 했잖아요. 4일 5번, 뭐 7일 5번 뭐 이렇게 통화를 했더라고요. 부부 관계에서도 아주 이렇게 친밀한 부부들 가족끼리도 예. 하루에 5번 통화하는 저 분들은 거의 없을 저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합니다. 업무적으로 박정호 기자하고 PD님하고 예. 하루에 5번 통화하는 일이 있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네,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도 별명을 이 최해병 특검과 관련 없는 다른 사항으로 통화했다. 그때 큰 국방의 이슈가 없었는데 네. 그리고 국방위가 열리는 것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통화한다 했다라는 별명은 별명이지 누가 믿겠습니까? 변명이다. 네. 근데 이게 참 희한하고 이상한 게 8월 21일 열렸던 국방위에서 8월 21일 맞죠? 8월 21일 예, 국방위에서 예. 그때 문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문답이 네. 국방위 전체회 회의록을 보면 신원식 간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당 간사가 전화하는 게 아는 척하는 게 방해될까봐 안 했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이종섭 장관이 예 그렇습니다. 신원식 간사 그랬더니 한 번도 전화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당시에 여기 현장에 계셨겠네요. 네, 있었죠. 의원님. 8월 21일 날 네. 국방이 열렸을 때는 저 기억으로는 그때 이제 최해병 특검에 대해서 우리 야당에서는 아주 신랄히 그 이종섭 장관에게 질의하고 관련자들에게 질의를 했어요. 네. 외압이 있었느냐, 외압 의혹. 대통령실과 어떤 연관이 있었느냐, 네. 또 왜 집단항명 수괴죄로 입건시켰느냐 이런 걸 뭐 엄청나게 질의도 하고 하니까 국방위 여당 간사인 신원식 간사는 그거를 아마 보호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도둑이 제발 저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본인이 그 엉뚱한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기도 누가 물어본 것도 궁금했지만은 아닌데. 예. 이렇게 해서 전화하지 않고 왜 하지 않았느냐라고 그 인정하느냐라고 답을 또 유도하잖아요. 인정하느냐 하니까 그럼 인정한다고 또 장관이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로 정치 지도자가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봐요. 물론 그때 뭐 통화는 할 수 있다고 봐요. 할 수 있는데 거짓말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거짓말은. 거짓말. 네, 이것은 본인은 우리가 문제 제기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전화를 안 했다고 이렇게 해놓고 지금 전화 기록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서야 뭐 해병대 사건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걸로 통화했다고 다른 걸로 하는데 했다고. 다른 이슈가 없는데 하루에 5번 통화를 했다는 것을 믿을 국민이 누구 있겠습니까? 그렇네. 그러니까 전체 회의에서 이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이게 네. 생뚱맞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통화 기록이 나왔다. 네, 거짓말했다 결국에는 네. 보시는군요. 그 내용을 좀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10중 8구는 이 사건에 대한 통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현안이 당시에 이게 제일 컸고 네, 이것이 가장 거의 큰 이거밖에 것이죠. 안 보였던 상황인데 네, 네. 다른 내용 언론에서 무슨 온통 통화가 있겠냐. 이 내용을 다루고 있던 시절이었거든요. 네. 그럼 이걸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통화를 했고 그렇게 했겠죠. 네. 그리고 요 시점이 사실은 네. 8월 2일 날 이첩이 그 경찰청에 되고 군에서 다시 해소해 왔잖아요. 요때 몇 가지가 고민이 되는 사항이 있었어요 군에서. 그래서 어떤 거? 통화가
그런 통화를 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이첩배원 서류를 네. 어디선가 재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사본부는 하기 싫어하고 군 검찰이 하자니 군 검찰도 나중에 자기들에게 덤태기를 쓸 것 같고 그래서 어느 기관에서 할지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네. 제가 알기로 8월 9일 날 이제 8월 8일 날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 통화가 네. 있었고 8월 9일 날 이제 이종섭 장관이 조사본부에 조사하라 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어느 기관이 하느냐, 뭐 어디가 하느냐 이런 것들을 의견을 냈을 수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여당 간사로서. 네. 그리고 또 이때는 박종원 전 수사단장, 박정원 대령에 대해서 집단항명 수괴죄가 돼 있고 뭐 그 구속영장 수사관 청구되고, 2명에 대해서는 네, 항명죄로 해서 온통 나라가 집단항명 수괴죄는 뭐 어떤 것이냐 하고 언론에 계속 나올 때요. 네. 전시에는 사형이고 뭐 이런데 이것이 집단항명 수괴죄가 맞느냐 뭐 이런 걸로 언론 패널들도 온통 얘기할 때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서로 주고받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게 저의 추측이죠. 네. 아직 국방부가 결정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네. 조언을 했던가 아니면은 뭐 정보를 수집했던가 뭐 서로 의견을 조율하던가 했을 확률이 높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짓말한 것은 이거 큰 네. 문제다라고 지적을 한 거고, 그러니까 네. 윤 대통령도 그렇고 신원식 장관도 그렇고 이정섭 전 장관과 통화를 했다는 기록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공교롭게도 이정섭 전 장관 당시 통화했던 그 전화기가 또 없어요. 네. 또 제출도 안 했더라고요. 네. 없다고 전화기 바꿨다고. 그리고 그 밑에 있던 보좌관도 박진희 보좌관도 폰을 냈는데 폰을 바꿨다는 겁니다. 네. 뭐 3년 돼서 오래돼서 폰을 바꿨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이 일이 있고 나서 작년에 바꿨다고 하니까 이거 국민들이 볼 때 이게 지금 이 말들을 다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이 사건과 관련해서 증거 인멸로 보이잖아요. 핸드폰을 바꾸고 뭐 이렇게 하면은 네. 그러면 구속 수사를 해야 되고 또 이 관련자들을 빨리 압수수색해서 그나마 갖고 있는 핸드폰이라도 확보를 해야 될 텐데 네. 아직 공수처에서는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했다는 소리가 안 들리고 네. 또 신원식 장관 이런 통화가 있었으면 어떤 통화인지 압수수색해서 그 증거를 확보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은 지금 공수처에서 그런 것들이 한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의원님 보실 때 이 사안 자체가 특검 이것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특검으로 가면은 네. 이제 거의 다 맞춰졌다고 저는 봐요. 이것의 외압의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이냐 아니냐 그것이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아요. 이미 통화한 기록은 있고 네. 통화 내용이 뭐였느냐. 그다음에 7월 31일 날 경로했는데 네. 경로에서 전화를 했다는 썰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내용이었느냐 이것만 밝히면은 이미 거의 다 밝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그와 관련된 증인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31일 날 경로설에서도 회의 수석 비서관 회의에 참석했던 분들은 다 알 것이고. 그런데 지금 함구하니까 네. 그 8월 2일 날 통화 3번의 통화에서도 사실 그런 거는 대통령 전화 받을 때 옆에 있는 장관의 비서 보좌관이나 네. 이런 사람은 다 알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사실은. 그리고 경북 경찰청에 이첩된 자료를 찾아오는 과정에서 네. 외압이 있었다라는 전화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잖아요. 네. 그런 내용만 확인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거의 퍼즐이 많이 맞춰졌고 특검을 해서 이제 그 증거들을 핸드폰이면 포렌식을 해보고 증거들을 확보해서 네. 하게 되면은 충분히 밝혀질 것이고 이게 만약에 밝혀진다면은 탄핵의 신호탄이 되겠죠. 네. 결국에는 네. 탄핵의 신호탄이 네. 그리고 또 이것은 아주 안 좋은 사례가 지금 거짓말 퍼레이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맞다고 봐요. 이 관련자들이 대다수가 거짓말을 했어요. 안보실에 있는 그때 수석 비서관 회의 할 때 네. 운영위에서 제가 따졌을 때도 조태영 안보실장도 자기는
이와 관련된 보고를 한 적이 없다 어. 그러고 또 그 밑에 국방비서관도 대통령한테는 해병대 사건에 대해서 보고한 적 없다고 이렇게 하고 또 안보실 2차장 같은 경우는 해병대 사령관하고 휴가 갔다 올 때 한 번 통화했다 상황 파악. 근데 여러 번 통화한 기록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련된 분들이 다 거짓말로 됐을 확률이 너무 높잖아요. 지금 워터게이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닉슨 대통령이 물러났잖아요. 네. 상대 측 캠프를 도청을 했었는데 그게 발각이 됐고, 그런데 그런 도청을 해서 발각이 돼서 물러난 게 아니라 닉슨 대통령의 거짓말 때문에 맞아요. 스스로 물러난 거예요. 도청한 적 없다. 내가 그렇게 그런 혐오꾼 사기꾼으로 보이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런 것들이 밝혀지기 시작하고 마지막 옥죄 오니까 스스로 물러났잖아요. 네. 정치인의 거짓말은 치명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실제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제 탄핵이란 얘기가 사실 정치권에서는 국회 원내에서는 탄핵이란 단어가 되게 금기어로 돼 있잖아요. 명확히 법을 위배한 사례가 확실하지 않고는 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얘기가 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물론 시위에서는 민간 단체나 시위에서는 하기가 쉽겠지만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이 하기는 어려운데 네. 이제 보면은 탄핵이란 단어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네, 목소리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도 나오는 거고 저도 이것은 최혜병 특검법을 빨리 발의해서 여기에 대통령이 관여하고 또 그 명백히 법을 위반한 사례가 나온다면은 네. 탄핵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어. 생각을 해요. 네. 일단은 뭐 처음에 이제 특검이 도입이 돼가지고 수사를 네. 뭐 명명백백히 명명백백히해서 밝혀내야 법이 된다. 위배한 것이 명확히 나오면은 음. 탄핵의 수순을 밟아야 된다라는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뭐 다음 아이템은 저희 다음에 더 네.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이것 좀 여쭙고 싶어요. 우원식 의장이 네. 이제 국회의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 현장에 계셨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 들어왔더라고요, 결국에는. 네, 그렇죠. 로텐도로 앞에서 막 네. 시위를 하던데 집회를 하던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아니 22대 국회 첫 첫 본회의에부터 본회의였죠. 보이콧을 하는 것이 말이 네. 됩니까? 실제 그것도 국회의장 뽑는 선거에서 네. 그것은 스스로 22대를 국회의원님을 스스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 포기하고 또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위인 거죠. 네. 국회의장을 일단 뽑아야 법대로 국회법대로 뽑아야 국회가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장에 대한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국회의장 선거와 부의장 선거까지 그렇게 들어오지도 않고 하는 것은 아주 안 좋은 사례라고 보여지고요. 더 네. 중요한 것은 빨리 위원장이 그 원구성이 돼야죠, 빨리. 원구성이 원래 돼야 되는 거죠. 시한이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네네.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자정까지 여야 각각 위원장 명단을 내라 했잖아요. 네. 그 우리 민주당에서 낸 것 같고 국민의힘은 아직 안 낸 것 같은데 오늘 시간까지 안 낸다면은 아마 네. 국회법대로 해야 법대로.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법대로 해야 된다. 네, 밥대로 말고 법대로 해야 된다. 그렇죠. 지금 밥 얘기가 법대로 많이 해야 된다. 대통령실 쪽에서 많이 나오는데 법대로 그렇죠. 해야 된다. 법대로 해. 중요하다. 국회법대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네. 국회 법대로 해야 되고 또 최혜병 특검법을 포함해서 네.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도 이제 발의가 된 상황이고 네. 이채양명주라고 우리가 총선 때 많이 외쳤던 그 구호 네. 거기 그 의혹들을 다 하나하나 밝혀내는 국회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또 어떻게 보면 법대로 어떻게 해 가는지 네. 그 시민들, 국민들이 시청자분이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네. 박영숙님이 주불리 항상 응원합니다 이렇게 말씀 주고 계시고 지조님도 김병조 의원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자 주불리 김병주 유튜브 여러분들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마이TV 지금 보고 계신데요 지금 보고 있는 이 방송 영상도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